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칼수학원장 김동욱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은 승리어학원의 나진욱 원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1부는 저희 칼수학학원에서 수학학원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요. 2부는 이 승리어학원 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겁니다. 원장님 한 말씀. 2부에 응모권 추첨이 있으니까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둘이서니까 유리상자 같죠? 이제 빨리 2부에 뵙겠습니다. 학생들한테 항상 앞쪽으로 앉아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머님들도 항상 학교 가면 열심히 듣고 졸지 말고 앞쪽에 앉아서 열심히 들으라고 하시는데, 어머님들도 항상 사이드로 먼저 태우시고 앞쪽으로 안 오셔서 역시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오세요. 자리가 조금 좁죠. 생각보다 좀 인원이 많이 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됐고요. 나중에는 좀 넓은 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몇 가지 좀 하나 여쭤보고 시작을 할게요. 저희 설명회를 어떻게 아셨는지 좀 궁금해서, 혹시 버스 광고 보신 분 계신가요? 두 분밖에 안 계시나요? 혹시 내일신문 광고 보신 분 계신가요? 내일신문이 좀 효과가 있네요. 7분. 그럼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알고 오셨죠? 상담 전화하시다가. 예. 또 다른 분들은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검색하셨어요? 네. 저희 학원이 원래는 2015년도에 개원을 해서요. 유경 그 진로마트 아시죠? 네. 진로마트 6층에서 개원을 해서 거기서 한 3개월 만에 인원수가 폭발적으로 늘어서 한 90평 정도 쓰다가 이제 확장을 했어요. 3개월 만에. 그랬다가 3년 만에 이쪽으로 옮겨왔습니다. 저는 이 동네에서 약 한 13, 14년 정도 강의를 했고요. 나름 이 동네에서 제가 혼자 1, 2, 3학년 한 140명 정도 수업을 했던, 나름 지역에선 잘 나가는 강사였습니다. 그렇게 보이시나요? 그렇고요. 저희 학원 지금 중등부까지 해가지고 호응이 좋아서 여러 가지 결과도 잘 나오고 해서 이쪽으로 오게 됐고요. 오늘 프로그램 설명 드리면서 주요한 내용들, 잡다한 내용들은 그냥 이렇게 그 유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굵직굵직하게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원 좀 자랑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6학년도 수능까지, 13학년부터 16학년도 수능까지 조금 시간이 됐죠? 좀 지나갔죠? 17학년도, 18학년도는 안 나왔습니다. 제가 그 전에는 4년 연속으로 수능 수학 100점을 배출한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요 내용 중에 어머님도 굉장히 걱정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예비고1인데 이과를 보내고 싶은데 선행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거는 역대 10 몇 년 동안 항상 제가 들어오던 질문이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이 선행을 이렇게 많이 한 친구들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한준택이 같은 경우에는 문과 쪽으로 가려고 외고 지망을 했다가 떨어져서, 그러니까 수학 선행을 거의 안 했겠죠. 중학교 때 안 하고 있다가 불암을 가서 1학기 중간고사 생각지도 않게 100점 받고, 기말고사 또 98점 받고, 그래서 1등급을 받다 보니까 어머님이 이과도 가도 될까요? 하는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1학년 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저 놀러 갔을 때 여름 휴가 때였거든요. 막 놀고 있는데 전화 와가지고, 준택이 어머님이신데 이과 가도 되겠냐고. 그래서 아니 준택이 왜 못 갑니까? 그랬더니 선행을 안 해서 괜찮겠냐고. 쭉 가가지고요, 지금 연대 들어가 있습니다. 공군 가가지고 이제 전역해서 이제 복학을 했죠. 예.
김동현이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때는 좀 불안고가 많았는데, 김동현이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는 4등급권에 있었던 친구고요. 네. 그러다가 당연히 선행도 안 돼 있고, 1학년 때 이 동네에서 안 가본 학원이 없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2학년 1학기 초에 와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이때 이제 우선 선발 있을 때였어요. 수능만 잘 보면, 예, 좀 뽑아주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능 만점 받고 이 친구도 연대가 있습니다. 김태석이도 아주 문제아였는데 선행도 안 돼 있고 100점 받아가지고 지금 고대 신소재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저도 학부형이에요, 어머님. 제가 개인적으로 고3 여학생 딸이 있고요. 고2 재영고등학교 고2 남학생이 제 아들이 있습니다. 예.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좀 일찍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 그렇게 됐는데 선행 많이 안 시켰어요. 그렇게. 근데 해야 될 때는 있습니다. 해야 될 때는 해야죠. 하는데 그 중학교 때 제가 되게 싫어하는 게 사교육에 있는 현장에 있는 원장이 이런 얘기하면 되게 욕먹을 수 있겠지만 정말 아이들한테 필요한 선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중등이 있는데 중등 같은 경우에는 선행 그렇게 강조 안 해요. 저희는 무학년제로 운영하는데 그 친구가 할 수 있는 만큼 시키는 거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도 선행 많이 시키면 수강률 올라가고 좋습니다. 좋은데 그 친구한테 맞지 않은 선행은 그 친구한테는 독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미없고 나중에 고등학교 수학은 항상 어려운 거야. 그리고 수업할 때 멍 때리는 습관이 들을 수가 있어요. 저희 아들 어땠냐면요. 이거 간증입니다, 간증. 저희 아들이 뭐 공부 잘하지도 않아요. 재영고등학교 다니는데. 중학교 때 학원 다닌다고 아버지가 수학 선생이니까 학원 다닐 거 아니에요. 다니면 가방에 뭐 들었니? 이렇게 물어보면요. 노트 한 권밖에 안 들고 다녔어요. 덜렁덜렁 하고. 그래, 네가 생각이 있으면 하겠지 하고 냅뒀어요. 그러다가 운동한다고 하다가 배드민턴을 잘 쳐가지고 뭐 대회 나가가지고 우승하고 그랬는데 최고를 가겠다고 이상한 소리 해대가지고 인문계라도 가라, 일반계라도 가라 해서 재연고를 지원해서 갔어요. 최대를 가겠다고 처음에 1학년 1학기 초반에 그 입시 이거 운동학원 있잖아요. 입시 운동학원을 한 2개월 다니더니 이거 아니다 싶었나 봐요. 예. 그러다가 문과로 그냥 일반 대학을 가겠다고 하다가 재영고등학교에서 7년 만에 문과에서 이과로 전향한 학생이 한 명 탄생했는데 그게 저희 아들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선생이 과정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문과에서 이과로 갈지. 왜냐하면 문과에서 이과는 많이 가거든요. 근데 이과에서 문과는 많이 가는데 문과에서 이과로는 별로 안 간단 말이죠. 그러더니 자기가 딱 찾아보더니 야 7년 만에 우리 학교 처음이다 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지금 뭐 되게 잘하냐 하면 되게 멋있는 스토리가 될 텐데 뭐 더 봐야 알겠죠. 대학 가봐야 알겠죠. 열심히는 하고 있어요. 열심히는. 근데 엄청 피해를 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럴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유경에 있다 보면 거기 그 건물에 아시죠 어머님? 그 선행 쭉쭉 빼주는데 예, 뭐, 먼 반도 있고, 먼 반도 있고, 먼 반도 있고, 저 잘 알고 있어요. 어머님들 내려오셔서 그러시죠. 내가 거기서 제일 높은 반에 우리 애가 제일 높은 반에 있었는데 말이죠. 이러면서. 심화까지는 끝났고, 심화가 도대체 뭡니까? 어머님 생각하시는 심화가. 근데 제가 왜 예비고일들 거기 다녔던 친구들 테스트를 보면 젬병이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저희 학원 설명회는 안 하고 이 간증만 하고 있어서 좀 죄송한데요. 이거 되게 궁금하신 부분 아니신가요? 일단 첫 번째 제가 싫어하는 이유는 중등 선생들이 제가 좀 떨려서 지금 팔이 떨립니다. 지금 중등 선생들이 가르치는 고등 과정하고 고등 선생들이 가르치는 고등 과정하고는 달라요. 중등 선생들은요, 저희도 중등 선행을 하지만 고1까지밖에 안 시킵니다. 많아야 2학년 조금 뭐 이렇게 시키려고 하고,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아주 기본과 개념에 탄탄히만 가지 너무 쓸데없는 거 많이 시키려고 하지 말려고 합니다. 물론 따라가는 친구들이
아주 적은 소수가 있긴 있어요. 아주 소수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냉정하게. 일단 중등 선생들이 하는 고등 선행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요. 보는 눈이 달라요. 그 친구들이 수능 수학을 한 번이라도 봤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 거기 선생들 뽑다 보면 그런 학원들에서 있었던 그런 선생들을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그 친구들의 한계점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선행은요.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결과가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요. 3월 달에 진도 나가고 4월 달에 시험 대비를 하죠. 5월 달에 저희는 결과를 받아요. 그러면 시험 결과 안 좋으면 끊으시겠죠. 그런 항상 밀림과 정글 속에 있습니다. 그런 고등 선생이 가르치는 것과 중등 선생들이 가르치는 건 다르다는 거죠. 저도 선행 수업이 굉장히 편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이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제가 진도만 빼면 돼요. 그런 거 백날 해봐야 별로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면밀히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요. 저희는 고1 1학기 과정에는 선행이 없어요. 이따 커리큘럼 말씀드리겠지만. 예. 제가 조금 더 넘겨볼게요. 또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요. 주요 대학 합격자는 그냥 제가 자랑질 하려고 한 거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저희 학원에 최민영이라고 재연고 1학년 중에 1학기 전 과목 전교 1등 한 친구가 있어요. 이 전 과목 전교 1등의 기준은 이따가 산정 방식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했던 그냥 무슨 음악, 미술 이런 거 다 합쳐갖고 엠빵 때리는 게 아닙니다. 예, 단위수까지 다 산정을 해야 됩니다. 가중치를 줘야 됩니다. 이 친구 선행을 중학교 때, 이 친구 중2 때부터 배웠거든요. 저희 학원에서. 근데 이 친구가 족보가 있어요. 저희 학원에서. 이 친구 누나가 대진여고 3년 전에 대진여고 문과였는데 저한테 배워서 수능 수학 1등급 받고 갔고요. 그다음 이 친구의 사촌 형이 신윤재라고 서라블 고등학교에서 나름 공부 잘한다고 해가지고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 별로 그렇게 선행 안 했어요. 예, 그냥 하자는 대로 차근차근히 따라온 친구예요. 그래서 전과목 전교 1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신성민이라고 2학년 이과에 재연고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재연고가 이렇게 많아졌는데요. 아까는 또 불안고가 많았죠. 근데 수학 전교 1등을 했거든요. 미적분원 전교 1등을 했는데 이번 1학기 때요. 이 친구는 더 재밌어요. 이 친구가 이제 좀 이따 커리큘럼 말씀드리겠지만 예비 고1 겨울방학 때 1월, 2월에는 저는 5일 수업을 합니다. 주 5일 수업을. 매일매일 월, 화, 수, 목, 금으로 시키는데 이 친구가 공부하기 싫었나 봐요. 1월 달에 5일 하더니 1학기 과정을 했죠. 1월 달에. 2월 달에 이제 2학기 과정을 하자 했더니 2월 한 5일인가 잠수 타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죠. 못하겠다고. 예, 안 하겠다고. 하기 싫다고. 그리고 2학기 때 하는 걸 왜 벌써 하냐고. 엄마 그렇게 전화 왔어요. 어머님 되게 프리하셔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하셨죠. 그래서 이 친구가 어디로 갔냐면요. 지금 없어진 학원인데 꽤 오래 있었던 학원이 있어요. 얼마 전에 완전히 폐업하고 없어진 학원이 있어요. 제가 이름 말씀 안 드릴게요. 이건 좀 널널했나 봐요. 여유 있었나 봐요. 숙제 검사도 별로 안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좀 되게 편안하게 해줬나 봐요. 1학기까지는 저하고 1월 달에 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 밑밥으로 공부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2학기 들어와서 중간고사 딱 보고 나서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대요, 본인이. 그래서 나 선생님한테 다시 가야 되겠다 해서 어머님한테 얘기를 해서 다시 왔어요. 그래서 1학년 기말고사, 2학기 기말고사하고 중간고사 합쳐서 다행히 1등급은 어떻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2학년 과정 하나도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겨울방학 때 6일 수업을 합니다. 이과 올라가는 학생들은. 예, 토요일은 무조건 테스트를 봐야 돼요. 그렇게 시켜야 됩니다, 어머님들.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선행이 아니에요. 그냥 애들 저 가방 메고 와가지고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실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6일 수업을 하고 나서 1학기 중간고사,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100점 받았고요. 확률과 통계 또 100점을 받았어요. 예, 두 과목 했거든요. 둘 다 100점 맞아서 학교에서는 엄청 선행을 많이 한 줄 안 돼요. 그래서
1학기 토탈 해가지고 2과목 다 전교 1등을 한 겁니다. 예,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런 설명회 가보신 어머님들 이런 얘기하는 원장 없을걸요 아마? 설명회 때? 예, 선행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지금 예비고1 입장에서 선행에 대한 강박관념을 이제 버리고 1학년 과정에 대해서 올인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죠? 내신이 중요하죠. 선행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중학교 때 선행하는 거는 저는 인정이에요. 왜냐하면 대입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중등 때 내신은 특목고 안 갈 거야에는 솔직히 큰 의미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때 할 수 있으면 하는지언정 지금 예비고1 요 시점에 막 선행 몸달아갖고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예,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단언합니다. 저희 학원에 서울외고 고3 전과목 전교 1등이 또 있고요. 이 친구는 이제 서울대 지금 면접 보고 이제 예, 준비 중에 있는 친구가 있고요. 일단 그 맥락을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원래 테마가 뭐였냐면요. 지금 문이과 통합수학에 대해서 웬만한 선생들이 또 정확하게 모르는 선생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좀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아서 그거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아마 이 좀 설명 들으신 분 계시나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문이과 통합수학에 대해서. 예,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눈높이 확 낮춰서 예, 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일단 지금 현재 고2하고 보이시나요? 고1하고 중3하고요. 교육과정은 여기부터가 15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과정이요. 과정이. 15년도부터 시작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때 만들었다고 해서 15 개정 교육과정이고요. 그러면 고1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문이과 통합의 바탕을 둔 교육과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능은 얘네들이 또 다 달라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상황이. 원래는 얘네들하고 수능이 같아야 되는데 왜 1년 딜레이가 된지는 아시죠? 공론화위원회에서 1년 까먹었잖아요. 그래서 뉴스에서 난리가 났었죠. 예, 돈 까먹고 예, 쓸데없는 짓 했다. 그래서 김상곤 부총리가 잘렸죠? 그것 때문에. 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이 신설되고요. 네, 이건 문이과 공통으로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통합과목이 맞춤형 선택과목 이런 걸 개설을 하는데 성취평가제가 이제 도입이 됩니다. 그게 고1부터 시작이에요. 당연히 예비고1도 적용이 되고요. 그러면 성취평가제라는 게 뭐냐면은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 그걸 멋있게 해놓은 거죠. 예, 절대 이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예, 정부에서. 그러니까 성취평가제라는 말을 멋지게 써놓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어떤 걸 하느냐. 지금 과정이요. 수학 과정이 지금 이름이 고1, 이 지금 과정은 고1들부터 적용되는 과정입니다. 1호, 여기 지금 타이틀 보이시죠? 1호 개정 교육과정. 1학년 때 배우는 수학 과정을 이름도 참 이상하게 지어놨어요. 그냥 수학이래요. 공통수학도 아니고 그냥 수학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 수학을 상하라는 이름으로 붙여놨어요. 그래서 수학상, 수학하 이렇게 나눠놨어요. 근데 그게 원래는 수학이라는 교재 한 권으로 그냥 쓰는 건데 그냥 좀 부르기가 뭐해서 1학기에 하는 걸 사, 2학기에 하는 걸 하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이거는 또 당연히 공통이겠죠. 공통이고 이제부터 문이과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수학 1, 수학 2도 다 하는데 일반 선택이라는 게 이제 생기죠. 일반 선택. 일반 선택이란 건 뭐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제가 공대를 나왔어요. 실제로 기계공학과를 나왔거든요. 네, 수학과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근데 공대를 나왔는데요. 공대에서 대학 수학을 하려면 적어도 이 미적분은 배우고 와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확률과 통계는 솔직히 필요가 없어요. 기계공학과 가려면. 그러면 문이과 통합이 됐더라도 대학에 단과대가 있죠.
공대 단과 학장도 있고 그 다음에 어학 계열 학과장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입학 전형을 만들 때 우리 공대를 지원할 거면 미적분은 해야 돼라고 대학에서 원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문이과가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는 통합이 돼 있지만 그 학교를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공대를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럼 미적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과 뭐가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지금은 아예 문이과를 나눠서 아예 반편성을 해버리잖아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확률과 통계, 미적분이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면 일반 선택과 여기는 진로 선택 있잖아요. 일반 선택은 상대평가를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똑같이. 아시겠죠? 진로 선택은 아까 말씀드렸던 성취평가제, 즉 절대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 C로 나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행되지 않았죠. 고1들이 고2 올라가면 하는 거니까 선택해서.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공계열에서는 미적분을 필수적으로 하게 할 것이다라는 게 대부분의 예측이에요. 근데 그게 대학에서 입학 전형이 언제 나오냐? 얘들이 고2 1학기 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 고1이 벌써 2학년 때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어요. 그럼 얘네들은 입학 전형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걸 받은 거죠. 선택을 한 거죠. 그나마 지금 예비고를 어머님들은 딱 눈치 보시면 돼요. 왜냐면 얘네들 2학년 때 전형이 나오면요. 이공계열은 이거 해야 돼. 하고 이제는 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근데 얘네들이 좀 깜깜이에요. 근데 학교에서는 어떠냐? 학교에서도 딱히 말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저희도 말을 못하죠. 왜냐면 학교에서 대학에서 어떻게 전형을 만들지 모르니까. 근데 일반적인 상황은 알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 수학을 하려면 지수 로그 함수하고 삼각함수 미분적분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미적분에 나와요. 예. 그러면 이걸 선택하게끔 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확률과 통계는요. 문과 아이들이 수능 볼 때 봐야 됩니다. 제가 좀 이따 수능 수학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이거 내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먼저. 그럼 기하, 진로 선택해서 성취평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기하 벡터라고 얘기하죠? 2학년들까지 하는 게. 기하 벡터 기백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조금 이제 공간 벡터가 좀 빠져가지고 조금 라이트해졌고, 근데 그것도 또 성취평가제를 한다고 하니 학습 부담은 조금 줄었을 거예요. 예. 이제 이게 수능 수학인데요. 현 예비고1이 2022학년도 수능입니다. 수능이요. 그러면 21학년도, 즉 지금 현재 고1들이 수능 볼 때는 현행과 똑같은 가형, 나형, 이과계열, 문과계열 수능 시험지를 받아들게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문이과 통합 과정을 해놓고. 예, 이렇게 상황이 된 거고요. 22학년도 하고 수능이 다른데 공통은 수원, 수투. 아까 2학년 때 공통으로 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반드시 봐야 되는 거고, 수학에서. 선택은 이제 확통, 미적분, 기하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아마도 입학 전형에 내신은 모르겠지만 우리 학교를 지원하려면 공대를 지원하려면 미적분을 선택해야 된다. 아니면 가산점을 주겠다라는 게 명시를 하겠죠. 그러면 문과 계열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선택은 하나는 해야 되니까 그래도 만만한 확통을 하겠죠. 기하는 좀 뜨겠죠. 이때는 기하를 안 봐요. 고1들은 수능에서. 그래서 교수협의회에서 이거 피켓 들고 나왔잖아요. 기하 왜 뺐냐고. 그래갖고 넣어준 게 선택 과목으로 넣어준 거예요. 기하를. 예, 흐름이 그렇습니다. 약간 좀 틀이 보이시나요, 이제? 예. 그래서 수원, 수투는 공통이다. 그리고 선택을 한다, 수능 때. 셋 중에 하나 선택한다. 그러면 문과 계열은 확통할 것이다. 이과 계열은 미적분 할 것이다. 이게 흐름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과정별 단원 편성을 제가 넣었어요. 그거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학 1과 수학 2에서 뭘 배우는지, 그걸 넣었으니까 그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결과의 예상입니다. 이과 계열로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수학 과목이 좀 축소된 느낌은 있어요. 현재보다. 예.
왜냐하면은 확통과 미적분 중에서 하나만 하면 되거든요. 이과 학생들은. 근데 현재 지금 고2, 고3 애들은요. 수능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내신도 마찬가지고 확통, 미적분, 기하를 다 하게 돼 있어요. 필수적으로. 문이과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선택에서 확률과 통계냐 아니면 미적분이냐 뭐 이런 걸 선택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니까 학업 부담이 조금 줄어들 것 같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문과 수학은 확통 선택 때문에 2021학년 수능과 변동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건 일반적인 평가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까 그 과정 중에서 수학 1 있잖아요. 수학 1에 삼각함수가 들어가 있어요. 삼각함수가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현재 문과는 그 삼각함수를 안 배워도 되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개정교육과정, 1호 개정교육과정에는 삼각함수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지수로그를 배우기는 하지만 문과 학생들이 현재는 함수까지는 안 배웁니다. 지수로그 함수. 어머님들 기억 안 나시나요? 문과 계열 어머님들 지수로그 하면 그 계산 어렵고 막 이런 느낌 드시잖아요. 근데 지금도 문과 애들이 로그까지 배우긴 하는데 그거 살짝 공부하면 돼요. 근데 지금 수학 1에서는 공통과정에서는 지수로그를 당연히 해야 되고 거기다가 지수로그의 함수와 방정식, 부등식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살짝 들여다보면 좀 부담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문과 학생들은. 이해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혹시 고2 이상의 이 언니, 오빠가 있으신 분 계신가요? 어머니? 없으신가요? 오늘 그러면 완전히 그냥 백지에다가 제가 도화지를 그려드리는 느낌인데 지금 문과 학생들이 2학년 올라가면서요. 현재까지는요. 현재 고2들까지는요. 1학년 때 4등급이었어요. 2학년 올라가면서 문과로 가니까 가만히 있는데 2, 3등급이 돼버려요. 왜? 잘한 애들이 이과로 갔거든요. 지금 현재 상대평가니까요. 근데 수학 1, 수학 2나 그 다음에 만약에 이과 애들이 잘한 애들이 확통으로 선택을 했다. 미쳐서. 그러면 그 선택한 아이들 전체를 대상으로 성적 산정을 합니다. 상대평가를. 그러니까 착시 현상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문과 학생들은요. 지금 저희 반에도 대진고 정교 2등이 있고요. 문과, 2학년 문과. 그 다음에 뭐 용화여고 해서 서울여고 이렇게 그래도 나름 수학을 한다고 해서 1, 2등급 이렇게 있는데요. 걔네들이 이과랑 같이 붙여놓으면요. 4등밖에 못해요. 그래도 지금 힘내고 있는데 그 힘낼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문과 아이들은 문과 계열을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열나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문과로 간 친구들의 절반 정도는 수학 포기를 합니다. 왜 포기를 하는 줄 아세요? 문과 가면 그냥 수도권 내에 문과대학을 갈 거면 수학을 반영을 안 시켜도 되는 대학이 굉장히 많거든요. 수능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 이래요. 뭐 대진대를 간다. 문과 계열. 그러면 언수외 중에서 택 2.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면 나 수학 못하니까 수학 뺄래. 문과니까는 언어하고 외국어를 잘할 거 아니에요, 좀. 그럼 나 그건 밀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 반영을 안 시킬 수밖에 없으니까. 안 시켜도 괜찮으니까. 난 수도권만 들어갈래. 어차피 나 인서울에 좋은 대학 못 가니까. 그럼 나 수학 포기할래. 그래서 수포자가 생기는 거예요. 예, 반영을 안 시켜도 되니까요. 근데 대학들 입장에서 수도권 대학은 정원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낮추는 거죠. 예, 미달이 자꾸 생기니까. 이해하시겠죠? 네. 그 대학도 통폐합 되는 판에 지들도 살아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어머님들 생각에는 대진대를 무슨 예를 들고 그래?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2019학년도 고2 이수 과목 현황인데 학교 알림이를 통해서 제가 조사를 한 건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 고1들에 대한 계획이에요. 아직 중3 계획은 안 나왔고요. 근데 지금 학교에서도 우왕좌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보면. 이 불암고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수학 1과 수학 2가 수능을 봐야 되고 공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바보 같은 새끼들이 수학 2도 선택 과목에 넣어놨어요. 이거 무슨 생각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학교 알림이를 다 기준을, 저도 얘가 진짜 이거 맞나? 막 이랬거든요. 용화영어가 제일 개념 있게 넣어놓은 거죠. 1학기 때 수학 1, 2학기 때 수학 2 하고요. 이렇게 하는 거죠. 야, 이과 계열 갈 친구들은 기하를 선택해서 해. 문과 계열 갈 친구들은 수학 1, 수학 2만 하면 돼. 라고 한 거고. 3학년 올라가서 야, 니네 문과는 확통을 수능에서 시험 봐야 되니까 확통을 내가 깔아줄게. 이거 선택해. 필수로 들어갔네요. 필수로 해. 그 다음에 미적분 같은 경우에 선택을 해. 이과 계열 학생들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용화영어가 좀 개념이 있는 거예요. 용화영어가. 예, 조금 문제는 생겼지만, 예, 다른 문제는 생겼지만, 그런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고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충 보시면, 네,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변동될 가능성은 있어요. 이게 지금 교육청에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은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학교에서는. 근데 교육청 실무자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뭘 보고 하는지 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선택을 하더라도 다 선택하면 필수가 된 거죠. 어차피 수능 봐야 되니까 수학도 다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불안고는 공무원들이라.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다른 학교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대비 전력이다 해서 이공계열 희망자는 현재와 같이 수학 과목의 비중을 당연히 둬야 되는 거고요. 문과계열 희망자는 기존보다 수학 공부의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표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뜯어보면 좀 많은 그런 느낌이고 또 중요한 건 문과, 이과 없이 같이 성적 산정해야 된다는 거. 예, 그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신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네.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네. 학교별 수학 시험을 분석을 해드릴 건데, 되게 관심 많으시죠? 학교 선택 때문에. 저도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예,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인데, 학부형입니다. 대진여고, 재연고, 잘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요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학원 좀 홍보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리면 내신 분석 시스템입니다. 저희 칼수학학원에. 이게 뭐냐면요. 저희 학원이 적어도 내신, 이 동네 내신에 대한 분석은 어느 학원, 정말 큰 학원을 비해도요. 가장 철저하게 한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원장이.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시험지 획득합니다. 자체 해설지를 제작합니다. 선생님들이 다 풀어요. 풀어서 해설지를 만들어요. 직접. 만드는데 이 만드는 것도 안 된 학원들이 70%예요. 왜냐면은 풀리고 질문만 받으면 된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 몇 명 안 되면 그럴 수 있어요. 문제 분석을 합니다. 난이도하고 단원 분석을 다 합니다. 그거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해설 강의를 제작합니다. 저희가. 아예.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제작을 했냐면요. 아이들이 이제 기출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기출문제 풀면 저희 해설지를 제가 한 10년 동안 이렇게 줘보니까 해설지를 열심히 만들어서 줘도 아이들이 또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해설지에다가는 아주 자세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요. 뭐 개념을 갖다 붙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해설을 해줘야 되겠구나 해서 해설 강의를 제작합니다.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또 잠시만요. 아이고. 이게 떨려가지고 제가요. 잘못 눌렀어요. 죄송합니다. 네, 저희 홈페이지거든요. 대진여고, 대진고, 재연고, 용화여고, 상계고, 상명고, 신일고 해가지고 쭉 있죠. 그럼 보세요.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어땠고, 난이도는 어땠고, 문제수가 몇 개였고, 총평 어땠고, 몇 점대가 될 것 같고, 출제되었고, 문제 난이도 출제 단원을 한 번 시험 본 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분석은. 그래서 각 문제별로 난이도가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난이도 최상 문제가 몇 번이었는데, 그게 왜 까다로울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학습 전략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판단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가 나옵니다. 이제 이거 제 목소리인데요. 이제 그러면 팽글씨로 해설 강의를 해요. 예, 저희가 획득하는 시험지는 다 만듭니다. 이게 왜 좋으냐면요. 물론 중학교 뭐 U2M인가 거기 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걔네들이 본사에서 만드는 거고요. 저희는 저희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내신 기출문제 하는 데는 없어요. 이렇게 모의고사는 하죠. EBS에서. 이거를 좀 글씨가 별로네요. 이렇게 확대하니까. 근데 이 펜글씨로 하는 건데 이게 이 태블릿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개념도 곁들일 수가 있고요. 이 문제가 왜 어려웠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대치동에 있는 원장 하나가 제가 지인이 여기 와가지고 그게 보여줬더니 야 이걸 어떻게 다 하려고 그래 계속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른 학원이 못하는 거 그리고 아이들한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계속 할 겁니다. 예, 이게 쌓이면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겠죠. 예, 그래서 학습에 계속 적용을 시킬 겁니다. 좀 자랑을 했습니다. 얘가 왜 이러죠? 네. 대진고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대진고 보내시려는 어머님 계신가요? 없으세요? 패스할까요? 아닌가요? 네. 관심은 많으시군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대진고 중상에서 최상입니다. 뭐 문항은 보시면 되겠고요. 첫 장부터 난이도 높은 문제 나옵니다. 어렵습니다. 강남의 대치동의 어떤 학교 돼도 문제 난이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이번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이번 시험 본 거요. 37점이었어요. 평균 점수. 그러면 이런 시험은 왜 이렇게 내는 줄 아세요? 최상위권만 변별력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거의 점수가 비슷해요. 한 50점에서 40점에서 50점? 아니면 50점에서 60점? 거기서 2, 3, 4, 5등급까지 다 나눠요. 그래서 잘 찍은 놈들이 잘 보는. 근데 어머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 그래도 잘하는 애들은 잘하던데요? 당연하죠. 예. 그럼 최상위권 아이들은 있어요. 어느 학교든, 대진고든, 뭐, 어머님들이 만만하게 생각하시는 불암고든 다 있어요. 그래서 과중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과중으로 해서 그 등급을 올라갈 수 있다. 난 그렇게 어려워도 올라갈 수 있다. 하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보내셔도 괜찮아요. 과중 아니면은 힘들고요. 벌써 이거 써주는 게 달라요. 이거 써주는 게 뭔지 아시나요? 선생님들이 아시죠? 예. 써드리는 게 틀리고요. 그 다음에 특히 문과는 저희 학원에 문과 2학년 문과 전교 2등이 있다고 제가 자랑질을 했지만 그래도 문과는 또 치여요. 이과들한테. 예.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재영고, 저희 아들내미가 다니는 재영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파워포인트 보여달래요. 왜? 그랬더니 진짜 맞나 보게. 그랬더니 읽어보더니 맞네? 그러더라고요. 난이도 중에서 상인데요. 대진고보다 조금 쉬워요. 쉬운데 한 5년 전만 해도 대형고가 축구 중점학교라고 놀림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축구 리그전을 계속 하거든요. 그럼 저희 아들내미도 절대 안 일어나면서 축구 리그전 하는 기간에는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요, 눈에 불을 켜고 혼자 머리 감고 해가지고
이거 축구화 신고 가요. 그 정도로 공부보다는 그쪽으로 이렇게 많이 했는데 한 5년 전에 교장 선생님 바뀌고 나서는 많이 바뀌었어요. 예, 많이 바뀌어서 아마도 대진고보다 대진고 너무 빡세다고 하니 재연고 쪽의 선호도가 좀 높아지는 게 사실이에요. 옛날엔 쳐다도 안 봤는데. 예. 저는 여기서 십몇 년을 있었기 때문에 제 흐름을 알잖아요. 예. 그래서 객관식 사고문항, 서술항 한문항이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복잡한 문항을 또 많이 출제합니다. 그래서 대진고보다는 좀 쉽다라는 거지 얘네들이 쉽다라는 건 아니에요. 얘네들도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럼 쉬운 학교 있냐고요? 좀 나올 거예요. 네. 대진여고입니다. 중하에서 최상까지. 이 대진여고 저희 딸내미는 대진여고잖아요. 여학생 어머님 계신가요? 네, 몇 분 안 계시네요. 네. 어떤 학교 고민하시죠? 대진여고 올인이신가요? 영신이랑요. 계열은 어느 쪽으로 생각하시나요? 이과 계열이요? 참 어려운 문제라서 그래요. 제가 간증 하나 할까요? 그럼 다시? 저를 대상으로 해서. 3년 전입니다. 저희 딸이 대진여고 가기 싫다 그랬어요. 저희 집에서 좀 어정쩡하게 멀거든요. 버스 타기에는 좀 그렇고 걸어가기엔 좀 멀고 뭐 그런 데 있잖아요. 저희 애엄마가 내가 아침마다 태워다 줄게. 대진여고 가라. 정말 후회 막심합니다. 저희 지금. 저희 딸내미도 수학 공부를 잘했어요. 이과 계열이에요. 저희 딸내미 이과인데요. 대진여고 이과 빡세고 좋죠. 그리고 잘 써준대요. 근데 그건 고2들 생각이더라고요. 고3 때는 학교에서 뭐 해준 게 있냐 뭐 이런 느낌을 좀 있어요. 학부형 입장입니다. 이거는. 예. 그리고요. 대진여고 내신이 많이 받기가 힘들어요. 저희 반에 2학년 이과에 대진여고 3명이랑요. 해성여고 1명이 있어요. 네. 대진여고 얘네들 3명이 그래도 공부를 곧잘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 중에 1명은 이번에 모의고사가 언수회가 다 1등급이 나온 친구인데 1학년 때 3등급 받았어요. 근데 해성여고 1명이 이과인데요. 그 친구가 이번에 전교 7등을 해서 2등급이 나왔어요. 해성여고는 이과가 적다 보니까 4명밖에 1등급이 안 나오거든요. 7등을 해서 2등급이 나왔는데 얘보다 이 해성여고 애보다 대진여고 이 3등급 애가 더 잘해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내신으로 그러니까 휩쓸리느냐 휩쓸리지 않느냐의 문제거든요. 이게 내 공부 꿋꿋이 할 수 있다 하는 친구들은 해성 가서 내신 받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 근데 좀 휩쓸릴 것 같다 하면 해성 가면 휩쓸려서 공부 안 하고 대진여고 가면 밀려서 내신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영신은요, 이과는 조금 재미없어요. 네. 이거는 제가 여기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알아요. 영신은 정책적으로 좀 문과 쪽으로 좀 미는 편이에요. 대진여고가 이과 세다 보니까 문과 쪽으로 많이 미는 편이에요.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영신여고 여학생이 너무 까칠해요.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영신여고 까칠해요. 조금만 제가 뭐라 그러면요, 삐져가 퀭 삐져갖고 그만둬요. 대진여고는요, 뭐 이렇게 해도 좀 뚝심이 있어요. 좀 무게감이 있어요. 제가 대진여고 뭐라고 놀리는지 아세요? 핑크 돼지라고 놀리거든요. 진짜 1학년 때부터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점점 살이 쪄요, 애들이. 왜 그러냐? 뭐 급식이 맛있냐? 예,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야, 핑크 돼지들 모였어? 몇 마리 왔어? 뭐 이렇게 농담으로 하는데, 예, 그래도 괜찮아요. 영신여고 여학생 1명은 2달 다니고 어제 끊었습니다. 너무 힘들대요. 대진여고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약간 학교 분위기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대진여고 2학년 이과 애들한테, 야, 내가 내일 설명할 건데 대진여고 가지 말라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랬더니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 3명이 있었잖아요. 그래도요, 야, 대진여고 간 거 후회해? 그랬더니 그래도요, 해성보다는 나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 분위기가 안 좋대요. 네가 해성여고 다녀봤어? 아이, 그래.
무시하는 거죠. 해석여고를. 예.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여학생 하나가 조금 떨어지는 대진여고 여학생 하나가 그래도 그런 거 있지 않냐? 좀 기죽어 있는 거? 그러니까 잘하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예. 중학교 때 좀 했는데 좀 기가 죽어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예, 이거 남학생들한테도 다 통용되는 얘기입니다. 예, 내신 빡센 학교하고. 예. 그래도 2학년 때까지는 자부심을 가지는 모양이에요. 근데 고3인 저희 딸, 이번에 원서 어떻게 썼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원서 어떻게 쓰는지는 아세요? 6논술 썼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죠? 수시 6개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맨날 얘기하는 학종 있잖아요, 학종. 학종 하나도 못 쓰셨습니다. 어디 가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칼수학 원장 딸이 6논술 썼다는데, 내신 겁나 못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딸이 간호학과를 가고 싶어 해가지고, 예, 학종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6논술 썼어요. 근데 학교 선생이, 얘가 회장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학종을 써보라고 했는데, 저희 딸이 가망이 없을 것 같으니까, 논술은 그렇거든요. 내신이 조금 약해도 그 내신을 커버할 수가 있어요. 논술 좀 잘 쓰면. 예, 그걸로 역전을 좀 할 수가 있거든요. 정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수능을 잘 보면 되니까. 예, 그래서 6논술 썼는데요. 6논술은요, 이거는 거의 뭐냐면요, 17대 1의 싸움을 하는 느낌? 예. 그런 느낌인 거예요. 예. 그래서 6논술을 썼어요. 그러니까 대진여고 괜히 갔죠. 아침마다 잠도 못 자고 이거 운전해주고. 그래서 3년 동안, 어제 잠깐 얘기했는데 3년 동안 애엄마가 습득한 거 운전 실력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죄송합니다. 간증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용의 꼬리가 될 것이냐, 뱀의 대가리가 될 것이냐, 그 성향 따라 다르다라는 거죠. 예. 휩쓸리느냐, 안 휩쓸리느냐. 예. 불암고입니다. 만만합니다. 불암고 보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따가 서울대 입시 현황을 보시면 또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그래도 불암고는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만만합니다. 만만하고요. 교과서, 제가 이런 표현 썼더니 되게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공무원스러워요. 시험 문제가.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대진고나 서라벌은 선생님들이 나름 고민을 많이 하는 적이 보여요. 여기 불암고는요. 굉장히 교과서스럽고요. 변별력 문제 한 2문제 나옵니다. 그거 갖고 1, 2등급은 가리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불암고 아예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예, 좀 장단점은 있어요. 근데 난이도로 보자면, 수학 입장에서 보자면 평이하다. 예, 그렇습니다. 상명고, 혹시 상명고 지원하시려고 하시는 어머님 계신가요? 아, 상명고 아니요? 없으신가요? 아, 있으신가요? 여학생이니까. 예. 불암고도 생각해 보세요, 여학생이면. 남학생들이 좀 깔아주니까. 아, 실제 그래요. 예. 근데 상명고도 평이해요. 평이한데, 저는 이제 학부형 입장에서 보자면, 제가 불암고까지는 인정이었어요. 왜냐면 분리가 돼 있잖아요, 반이. 상명고는 합반이잖아요. 애들이 좀 까졌더라고요, 상명고 애들이. 이렇게 보면. 저는 한 20개 학교를 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학교마다의 특성이 보여요. 얘는 그냥 사복 입혀놔도 얘는 상명고 느낌이 나는 애가 있고요. 얘는 아까 말씀드렸던 핑크돼지 느낌이 나는 애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상명고는, 제 나름대로 보면 약간 수학 입장에서 보면 조금 좀 청이하다. 예, 이런 느낌이에요. 예, 그런데 인원수가 적어요. 그런 어떤 디테일한 인원수나 이런 것들은요, 좀 이따가 승리 원장님이 또 자세히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드립니다. 예. 아주 유익하시겠죠, 오늘? 그래서 상명고 좀 평이합니다. OX 문제도 나와요. 저 이런 학교 처음 봤어요. 1점씩이에요, OX 문제. 이렇게 해놓고 이거 맞냐 틀리냐 이런 거 해요. 이거 초등학교 때 나오고 끝나는 거 아닌가요? OX 문제도 내고 나름대로 재밌게 내는 편이에요. 예. 서라벌고가 문과가 강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수학 입장에서 보면 수학도 문제가 어렵습니다. 수학도요. 예. 어려워요. 그리고
난이도 널뛰기가 좀 심하고요. 여기도. 대진여고도 널뛰기가 심하거든요. 난이도. 예. 근데, 서라벌고도 좀 그런 편이에요. 완전히 그냥 장난 아니에요. 이게 한 평균이 한 2, 30점은 우습게 왔다 갔다 해요. 예. 그 2, 30점 어마어마한 겁니다. 평균 점수면. 예. 그래서 어렵습니다. 여기도요. 예. 영신여고, 여기도 약간 준공무원스러워요. 예, 약간. 수학이, 영신여고 엊그저께 힘들어서 그만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영신여고를 이렇게, 야! 시험 대비 빡시게 해야지 하고 딱 하다 보면 저한테 딱 이래요. 우리 학교 어차피 쉬운데 살살 하시죠? 이런 식이에요. 예. 영신여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예. 용화여고 과학중점인데, 과학중점이 된 게 지금 고3들부터예요. 지금 고3들 1학년 때부터 과학중점이 됐는데, 과학중점 되고 나서는 난이도가 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수준으로 보자면 대진여고 평균보다 미치고요. 해성보다 조금 어려워요. 예, 청원여고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나름 변별력이 있습니다. 생각해서 내고요. 합답형 문제라는 게 나오잖아요. 예, 저 청원여고에서 말씀드리는구나. 어쨌든 뭐 변별력이 그래도 괜찮은, 예, 있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변별력이 대진고는 아까 제가 최상위권 변별력만을 말씀드렸잖아요. 얘네들 용화여고 같은 데는 그래도 전체적인 변별력이 좀 생기고 분포가 좀 생기는, 예, 이런 느낌의 학교예요. 잘 낸다는 얘기죠, 열심히. 다른 짓은 할지언정, 예, 예, 문제는 잘 낸다는 얘기죠. 청원고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좀 핫했어요. 서울대 몇 명 갑자기 보냈거든요, 여기가. 예, 그래서 핫한데 문제로 보자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예, 난이도가. 그래서 얘네들 수준은 서라벌이나 대진보다는 아래고 재연보다 조금 더 쉬워요. 불암이나 뭐 이쪽보다는 좀 어렵고요. 예. 청원여고도 열심히 냅니다. 시험 문제를. 합답형 문제가 뭔지 아세요?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어떻다, 니은 어떻다, 디귿 어떻다. 1번 다음 중 옳은 것 기억. 2번 기억, 니은 아시겠죠? 그걸 합답형 문항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 내기가 힘들어요. 선생님들 입장에서. 열심히 낸다는 얘기죠. 이 청원여고도 전체적인 변별력이 좀 있는 학교예요. 예, 그 각 등급별로. 네. 해성여고 아까 말씀을 많이 드려가지고 좀 평이합니다. 예, 평이하고요. 저는 해성여고가 왠지 좋더라고요. 그럼 혹시 우스갯소리 아세요? 해성여고 여학생이 넘어져 있으면 지나가면서 손 잡아서 이끌어주고요. 영신여고 학생이 넘어져 있으면 그냥 지나가고요. 대진여고 학생이 넘어져 있으면 밟고 지나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예쁜지 모르겠는데 해성여고 학생들이 되게 착해요. 제가 본 해성여고는. 예. 근데 아까 중3 어머니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애가 오전에도 이거 설명을 했잖아요. 하는데 우리 딸이 해성여고 가라 그랬더니 우리 반에 노는 애들은 다 해성여고 한대. 이런데요.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애들만 봐서 그런지 예, 해성여고 애들 착하더라고요. 선덕고 궁금하시죠? 선덕고 지원하시려고 하시는 어머니 있으신가요? 괜찮아요. 좀 생각이 있으시다. 관심은 많으시죠? 예. 좋은 학교가 어떤 게 좋은 학교입니까? 어머님들 생각하시기에. 대학을 잘 보내면 되나요? 예. 그렇죠. 근데 좋은 학생이 많이 모이면 좋은 학교가 되나요? 좋지 않더라도 좋은 학생을 만들어내는 게 좋은 학교겠죠. 근데 선덕고가 몇 년 전에 좀, 야자 막 잡아대고 시작해가지고 한 5년 전만 해도 선덕고는 별로 신일고나 경희고한테 많이 밀리는 상태였는데, 예, 야자를 아주 강력하게 잡아대고, 예, 선생들이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위권 쟁탈전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어마어마해요. 어떤 친구들이 지금 지원을 하냐면요. 저희 학원에도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하나고를 생각하다가 하나고만큼 스펙 준비를 못했대요. 근데 예를 들면 그 친구가 제가 선행을 많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고1 거를 중간고사 시험지를 주면요. 그냥 그대로 1등급이 나와요. 시험 대비 안 하고 현재 상태에서. 근데 예비 고1인데요. 선도고를 지원하겠대요. 제가 선도고를 한 명을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은행사 거리에 선도고가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선도고 앞에 선도고만 바라보는 학원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도고가 시간표 맞추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걔네들 야자를 수요일밖에 안 빼줘요. 그 다음에 토요일날 오후까지 야자를 시키기 때문에 학원 갈 시간이 없어요, 잘. 그러면 선도고만 바라보는 학원은 수, 토, 일만 시간표를 까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는데 한 명 있었어요. 최땡땡이라고 있었는데 중3 때부터 배웠는데 그 친구가 중학교 때 굉장히 잘했어요. 제가 봐도 대진 서랍을 오면 그래도 2등급은 할 것 같아요. 3등급 후반대로 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를 가든지 상위권을 올라가지 않으면 아이들이 자꾸 기가 죽어요. 그리고 관리를 잘 못 받아요. 예. 근데 선도고 서울대 보낸 거를 이제 보여드릴 거거든요. 여기 이제 나오거든요. 2016부터 2018까지 합산을 다 낸 겁니다. 그러니까 한 해만 본 게 아니고요. 3년치를 토탈을 내본 거예요. 이거는 데이터가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예, 대충 갖다 붙인 게 아니고요. 대진고가 27명 보냈어요. 3년 합. 이거 재수생 포함입니다. 예, 재수생 포함이에요. 대진고 같은 경우에는 정시 많이 보냈죠. 16학년도. 욕 엄청 먹었죠. 정시는 학교에서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가 공부 잘해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시로 많이 갔다는 건 그때 재수생이 많았다는 것 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수시를 많이 보내야 돼요. 수시는 재학생이죠. 거의. 논술이 있긴 한데 재수생들이 그건 좀 적어요. 그러니까 수시를 많이 보냈다 하면은 그게 이제 학교에서 잘하는 학교입니다. 예. 근데 대진고 27명이 대진여고 19명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돼요. 불암고 8명, 상계고 7명, 상명고 3명. 근데 서울대만 갖고 말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따가 이제 나 원장님이 4년제 대학 간 거를 또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그게 좀 더 현실적이시죠? 예. 그러면 뭐 상명고 3명, 서라벌고 23명. 예, 서라벌 대진이 항상 경쟁이죠. 그 다음에 영신여고 14명. 선도과 맨 뒤에는 32명을 보냈어요. 점점 많아지죠? 점점 많아지죠? 예. 정시 6명이에요. 수시 6명 잘 보냈어요. 선도과가 레벨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거는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탑 전교 10등 안에 들어야 뭔 카드를 내밀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많이 빡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학교를 가면 좋은 학교, 그러니까 선도고가 핫하다니까 선도고 가면 뭔가 결과 잘 나올 것 같지만 거기서 경쟁을 해야 된다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근데 저는 조금 싫은 게 학부형 입장입니다. 다시 학부형 입장으로 돌아볼게요. 저희 아들도 야자를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그래요. 저는. 네가 판단해. 그 야자를 본인이 좋다고 해서 한 3일 하거든요. 제 연구는 하려면 필수 3일이에요. 그런 의도를 가졌고 그게 분위기가 좋다면 괜찮은데 전원 야자예요. 그럼 맞는 학생도 있고 안 맞는 학생도 있어요. 그거는 누구를 위한 거냐? 상위권을 위한 거예요. 그것도요. 깔아주기 싫으시면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시 나옵니다. 등록금도 비싸잖아요. 예. 어정쩡하게 깔아줄 거면 그래서 냉정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아이들에 대해서. 네. 제가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잔소리 너무 많이 드리나요? 괜찮으신가요? 좀 유익하고 계시나요? 네. 고등수학 공부 전략입니다. 이것도 잔소리를 좀 드려야 돼요. 상대평가에 정확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중학교 때 전교 1등 어떻게 뽑죠? 어떻게 산정하죠? 그냥 토탈 다 때려서 N빵으로 나누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과목 등급이 있어요. 아까 이 등급은 과목별 등급 상대평가입니다. 1등급부터 9등급. 1등급 4%입니다. 한 반에서 한 명에서 많아야 2명이에요. 그러면 과목 등급에 과목 단위수를 곱해요. 이게 대학으로 따지면 몇 학점짜리냐라는 거죠. 가중치가 들어간다 이 얘기죠. 그걸 합산을 한 다음에 주간 단위수, 이 단위수, 각 과목의 단위수 총합으로 나눠요. 이렇게 등급의 평균을 내는 거예요.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과목 단위수. 예. 그럼 뭐냐면요. 여기 말씀드렸죠. 단위수 높은 과목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수학이 3단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뭐 미술이 쉽게 얘기해서 미술이 1단이에요. 이거 50점이고 그 다음에 이거 100점인 친구하고 그 다음에 수학이 100점이고 미술이 50점인 친구하고는 이거 중학교 때 평균 똑같잖아요. 이거 여기다가 뭘 곱한다고요? 3을 곱한다고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게 점수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 드린 거고요. 가중치에 대한 등급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등급이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걸 그랬구나. 이게 3단인데 이게 3등급이고요. 얘가 1등급입니다. 수학이요. 얘가 1등급이고 미술이 3등급입니다. 근데 얘는 단위수가 3단이고 얘가 1단이에요. 그러면 얘하고 곱해요. 9죠? 얘하고 곱해요. 1이죠? 이거 뭘로 나누나요? 4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얘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 3이죠? 3 곱하기 1이죠? 이거 3단이니까요. 이거 1단이죠? 3이에요. 이거 뭘로 나눈다고요? 4로 나눈다고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단위수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어이없는 게 뭐가 있냐면요. 진짜 기말고사 시험 대비하는데 어머님이 그냥 시험 보는데 수학하고 중국어하고 같이 본대요. 이과 가려고 하는 친구인데. 근데 중국어 공부하라고 어머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니? 그랬더니 너의 성실성을 보겠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중국어는 반영이 안 됩니다. 반영 영역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을 다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대학들에서. 예를 들어 공과대학이면요. 수학, 언수외, 그 다음에 과탐, 지금 기준입니다. 지금 전형이 안 나와서 지금 문이과 통합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반영을 시키지 나머지 뭐 기가, 정보 이런 거 안 시켜요. 이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자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중간고사 80점이었는데 기말고사 60점으로 떨어졌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난이도 널뛰기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난이도 널뛰기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중간고사가 쉬웠고 기말고사가 아주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럼 뭘 봐야 되냐면요. 전화해서 제가 뭘 물어보냐면요. 야, 다른 친구들은 뭐래? 어려웠대?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예. 정말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보고 나면요. 여학생 가진 어머님들 전화하시면요. 제가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쭉 전화 돌립니다. 그래, 시험 어땠어? 목소리 들을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선생님. 정말 한 절반 이상이 울어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얘기하죠. 평생 이런 점수를 받아본 적이 없다 하면서 미화시키죠. 본인이. 중학교 때 엄청 잘했던 것처럼. 이거 말씀 들어볼까요? 지금 조금 쉬운 중학교 어머님들이 저한테 상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중학교 때 90점대는 유지를 했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좋습니다. 90점대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몇 명 정도 나오나요? 한 반에서? 한 5명 정도 나오나요? 쉬운 학교는 좀 5명 정도 나오겠죠? 그럼 5명 정도 나오면은 30명이라고 하면 이거 몇 퍼죠? 이거? 한 20% 안에 드는 거죠, 얼추. 3등급에 걸리셨습니다.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겨우.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특성화고 애들이 빠지죠? 그거 앞 페이지에 있었는데 특성화고 애들이 빠지잖아요. 상대평가는 우리 집단이 어떤 집단이냐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 특성화고랑 뭐 최고랑 이런 애들 뭐 물론 특목고 애들 좀 빠지긴 합니다. 근데 걔네들에 비해서 또 특성화고도 많고요. 해서 걔네들 빠지고 해가지고 상대평가로 내가 과연 어느 정도 위치인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 올바른 정보를 알고 중학교 때 자신의 위치와 고등학교 진학 후에 예상하는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90점 넘은 거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원점수는 중요하다 안 하다? 안 하다는 거예요. 전혀. 난이도를 봐서 나는 몇 퍼 안에 들면 되는지 그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서울을 일반적으로 인서울에 들어올 수 있는 등급을 몇 등급으로 보냐? 그냥 우리 인서울의 끝이라고 하는 우리 우유 만드는 저 학교 있죠? 저기 태릉에 있는 학교. 예, 아유 뭐 제가 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듣기도 싫은 무슨 한성대라든가 한성대로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이런 학교 들어오려면 그래도 3등급에서 정말 4등급 초반은 들어와야 돼요. 3등급 끝에서. 2호선 라인에 있는 학교 있잖아요. 저희 학원에 저기 노트를 하나 주는데요. 무료로 줍니다. 학습용으로 해서 이제 풀이과정 쓰라고. 그 노트 이름이 2호선 노트예요. 그 뒤에 보시면요.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학원을 다니게 되면 그 2호선 라인에 있는 대학을 쭉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예, 디자인 해가지고. 그 학교에 들어오시려면요, 그냥 만만한 홍대 같은 거 돼도요, 2등급, 예, 중간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상위, 10% 안에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요. 만만치 않죠? 멀리 가시려면 뭐, 미달 많으니까. 예, 여기 노원역에서 셔틀 많이 옵니다. 예,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면 직방으로 쏴줍니다. 거기까지. 예, 산 좋고 물 좋고.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거든요. 야, 서울에 있는 대학은 시설이 안 좋아. 왜? 오래됐으니까. 애들도 겁나 많아. 학식 먹으려고 그러면 애들 많아고 맨날 줄 서야 돼. 멀리 가. 그러면 공부하기 싫으면. 얼마나 좋아. 편안하고, 산 좋고 물 좋고. 이런 수업 기자재 이런 것도 굉장히 최고야. 왜? 애들이 별로 없으니까. 예, 선생님도 젊어. 왜? 강사 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너무 멘트가 센가요? 제가 이 말씀 아까 드렸죠. 지금 시점에서 성역에 대한 요스님을 내지 말자라는 겁니다. 예, 너무 제가 공포 분위기 조성 아니죠. 팩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팩트만. 오답노트 작성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시죠? 예. 저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데. 오답노트 작성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오답노트를 하면 나쁘진 않겠으나 저는 투입한 시간 대비 효과는 썩 좋지는 않다. 고등학교 때는. 라고 저는 단언을 합니다. 왜? 일주일에 저는 문제 풀어야 될 양이 한 100에서 150문제 된다고 보거든요. 적어도 최하 학교에서 내는 거, 그 다음에 제가 내주는 거, 뭐 이런 거 다 합쳐서요. 그럼 20%만 틀려도 한 30문제죠? 그럼 30문제 언제 쓰고 앉아 있습니까?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니에요. 그러면 공신 이런 데 사이트 가면 오답노트 잘 된 애들은 뭐냐? 걔네들은 엄청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틀린 게 몇 개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한번 뒤져보세요. 예비고일 어머님들이. 몇 개나 틀리나? 한 페이지 한두 개씩 틀릴걸요? 그 6, 7문제에서 한두 개 틀리면 그게 몇 퍼입니까? 한 30% 틀리는 거잖아요. 언제 그거 만들고 앉아있나요? 그럼 제가 해답을 알려드릴 거예요. 저희 시스템에서. 아, 이거 너무 너무 그거 한 것 같은데, 저는 이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오답노트에 대한 고민을. 예. 거의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 커리큘럼 이제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비고일 어떻게 되는지. 예비고일 개강일은 11월 12일 월요일과 11월 13일 화요일 날 예비고일 개강을 하고요. 이제 중3에서 고1로 올라오는 고등부 선생들이 가르치는 날짜입니다. 11월 12일부터 연말까지는요.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인지 모르시죠? 이 기간이 정말 중3들이 공부하기 싫어하는 기간입니다. 기말고사 끝나고요. 이제 한참 동안 시험이 없어요. 졸업 준비해야 되고요. UCC 찍고요. 단체로 놀러 가고요. 동영상만 보고 영화만 보고 자다 오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 괜찮고 그쵸? 놀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때 선행 빼면 되지 않냐? 좋죠. 하면 좋죠. 응모권 안 하실 건가요? 좋죠. 좋은데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기간을 그럼 헛되이 보낼 것이냐? 그래서 고민 끝에 시키는 게 고등학교 1학년 진도 중에 핵심 테마 수업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진도 급하게 빼는 것보다는 탄탄한 개념 다지기 위주로 해서 가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1월, 2월 되면요. 애들이 생각이 바뀌어요. 왜 생각이 바뀌냐? 이제 금방 끝납니다, 이제. 예. 1, 2월 되면은 친구들도 학원 다니고요. 그 다음에 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니, 형들도. 그래서 그때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5일, 6일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열심히 해요. 예. 해서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학년 수학 있죠? 상하하고, 그 다음에 수학 1, 2학년 1학기 과정. 이거는 상하가 어느 정도 된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준비가 안 된 친구들 집어넣어봐야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수학 상하에 완전히 치중해야겠다 하면은 그렇게 치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기간에는 좀 빡시게 돌아가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예. 실전, 중간중간, 중간고사 시험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학기 중에는 주 2회 수업을 하고요. 3시간에서 4시간 2일 정도 옵니다. 그 다음에 내신하고 모의고사 대비에 중점을 두는 겁니다. 또 다시 고등상을 시작을 하긴 하는 거예요. 근데 내신 대비에 치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진도 빼기보다는. 내신 대비 시스템은 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월 초에 하는 거고, 제가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제가 선행 너무 급급하게 하지 마시라고 했던 이유가 3월부터 시작해서 2학년 때 하는 수험 같은 거 하는 학원들이 많이 있어요. 예. 저 이거 시키기 싫어요. 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강료 올릴 수 있어요. 이런 거 시키면서. 하지만요, 아이들이요, 준비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입학해가지고 긴장하고 학교 선생님 말 듣고 하고 이제 첫 중간고사를 잘 보는 게 중요하지, 이거 해봐야 몇 번이 나옵니까? 3월 한 달하고 4월 달 들어가면 내신 대비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 못해요. 선행을. 그럼 그래봐야 4번 해요. 일주일에 한 번 와봐야. 이거 하자고 애들 잡아대지 말자라는 거예요. 내신에 치중하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선행을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선행. 2학년들한테 물어보면요. 2, 3학년들한테 물어보면 1학년 1학기 때 선행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어제 물어봤더니요. 그냥 웃어요. 하고. 아시겠죠? 지나본 학생들이고 저는 경험을 합니다. 칼수학 시스템, FF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학원이 한 선생이 예비고일 때 맡으면요. 고3 때까지 문제가 없으면 고3 때까지 쭉 한 선생이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떤 학원 보면 야 기백은 저 선생, 야 수원은 저 선생, 야 2학년 올라가면 딴 선생한테 넘어갈 거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능력을 가진 선생들만 뽑고요. 예, 프로 강사들입니다. 저뿐만 아니고 다른 선생들도요. 그래서 담임제를 하고요. 중학교는 중등 무학년제 하고요. 더 많은 심한 이게 수준별 과제라는 게 뭐냐면요. 저는 내신 대비를 할 때 이 친구가 예를 들어 근해 분리 같은 거 아시죠? 근해 공식 아시죠? 근해 공식 같은 거 연습을 해야 되는데 쌤 같은 데 보면 그 유형이 한 3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거 갖고 연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근해 공식에 대한 문제, 얘가 어느 정도, 어느 부분이 약하다라고 얘기하면 그 부분의 문제를 한 2, 30문제를 즉석에서 바로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런 솔루션들이. 딴 학원 다 되냐고요?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고 저희 학원은 고등 선생들은 모두 다 모든 수업을 다 강의를 촬영합니다. 뒤에 카메라 보이시죠? 저 카메라가 이거를 찍는 게 아니고요. 원래 강의 촬영용 카메라예요. 그러면 저희 학원은 서버가 있어요. 서버가 뭐냐면요. 거기에는 모든 동영상 강의랑 아까 보셨던 동영상 강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언제라도 와서 예를 들어서 내가 졸았다. 이번에. 어떡하지? 아이들 대부분 넘어가 버리죠. 그러면 자기가 약한 부분, 못 들었던 부분이 있으면 다시 다 동영상 강의를 볼 수 있어요. 여기 태블릿 60대가 있습니다, 학원에. 그럼 데스크에서 빌려갖고 가는 거예요. 네. 내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답 정리 철저하고 싶다면 오답 정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에 대한 답이 이거라는 건데 요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좀 이따 디테일하게. 메소릭 솔루션이라는 걸 씁니다. 고등부 강사 소개인데요. 이 선생들이 다 경력들이 화려합니다. 나이들도 지긋하고요. 나이들이 지긋하다는 것은 경력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냥 뭐 경력 없는 사람들 데려다가 그냥 대충 쓰고 이런 학원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이 선생은 경력이 짧은 것 같지만 이 선생은 한 학원에 오래 있었다라는 거고요. 제가 조승건 학원에 있었어요. 부원장으로 있었고요. 고등부에. 거기서 제가 한 8년을 있었어요. 그때 제 새끼로 2년을 있었던 선생이에요. 그래서 제 검증을 받은 선생이에요. 저한테. 예. 예, 이 선생님도 뭐, 예, 아주 뭐 호응이 좋으시고요. 동영상 녹화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학생 관리에서 안내 문자 전송하고요. 학생 핸드폰은 못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학생 건강관리라고 해서 여기 지금 LED 조명이요. 예전에는 막대형 형광등이었거든요. 이 학원이요. 제가 9월달 들어오기 전에는 이거 끼우는 거 있잖아요. 근데 LED로 바꾸면서 이게 공기 정화 기능이 있고요. 아토피에 좀 좋은 영향을 준대요. 그래서 저도 학부형 입장이기 때문에 건강 쪽에 엄청 신경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여기는 뺐어요 지금. 근데 각 교실별로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안 실었지만 화장실에 모두 아이 깨끗해 다 갖다 놨어요. 항균 비누 있죠? 예, 저 맨날 그걸로 씻습니다. 아이들 감기 걸리지 말라고 하고. 요거 말씀드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끝낼게요. 메솔릭 솔루션이 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강사 생활하면서 딜레마가 뭐였냐면요. 고민이 뭐였냐면은 아이들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으면 문제를 풀잖아요. 문제지에서. 중학교 때 학원을 다녔던 학원에서는 대부분 해설지를 다 뺐죠. 다 베낄까봐. 선생님 막 채점해주고 그러죠. 채점 선생님 따로 있고. 좋아요. 중학교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1 올라가면 애들이 아무 얘기 안 하면 다 차렷자세로 대기하고 있어요. 문제 풀어와도 채점도 안 해와요. 그럼 채점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집에서 채점을 하고요. 오답 정리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교육을 막 시키면 이걸 해요, 이제. 이걸 해요. 하고 나서 그러면 이거 오답 정리해 그러면은 오답 노트에 쓰는 아이들도 있어요. 중학교 때 또 그걸 엄청 강조한 학원에 다니면 예, 깨끗이 써요. 좋아요. 괜찮아요.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런데 해설 보고 나서 이해를 했어. 이렇게 해놔요. 이거 다시 나오면 풀 수 있는지 없는지 누구도 몰라요. 학원 선생이 아무리 열심히 하는 선생도 이 3번이 학생들 머릿속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모릅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쵸? 그럼 저는 어떤 학원에 옛날에는요, 이거 비슷한 문제를 또 뽑아요. 근데 1명, 2명이면 뽑겠죠. 틀린 게 다 다른데 어떻게 뽑습니까? 그럼 이거에 대한 해답이 이제 이거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2015년도, 16년도에 이건 업체에 하는 거예요. 업체에 저희가 외주를 줘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를 보고 나서, 이거 참 잘 쓰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이 해결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요. 보여드릴게요. 이거 너무 길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너무 간증을 많이 해가지고요, 제가. 예를 들면요. 여기 있는 동그라미들 있잖아요. 여기 집합의 정의잖아요. 잘 안 보이시나요? 여기 잘 안 커지네요. 이 집합의 이 하나의 동그라미가 뭐냐면요. 우리 쌤 같은 데 보면 대표 유형이 있잖아요. 그 밑에 새끼 문제가 있잖아요. 그 유형의 문제. 그 하나의 덩어리가 요 하나예요. 그러면 저는 숙제를 요거 클릭을 해서 주면요. 한 2문제씩 출제가 돼요. 그럼 프린트를 쭉 줘요. 그럼 얘네들이 풀어요. 집에서 풀어서 자동적으로 태블릿을 갖고 와서 본인들이 입력을 합니다. 이제. 입력을 하면요. 자동 채점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실명이 나와서 그런데 이 노란색이 뭐냐면요. 그 유형의 문제를 한 문제를 틀린 거예요. 얘가. 빨간색은 아시겠죠? 2문제를 틀린 거예요. 녹색은 2문제를 다 맞은 거예요. 그러면 이 틀린 문제 얘네들을 정리를 하고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게 오답 정리죠. 그러면 학생 화면으로 잠깐 들어가 볼게요. 학생은 아이디 패스워드를 치면요. 학생 화면으로 들어가집니다. 들어가지면요. 그러면 학생 그거에도 다 떠요. 그러면 이거를 딱 클릭을 해서 이제 태블릿으로는 터치를 하면 돼요. 터치를 해서 딱 집어넣으면요. 자기가 틀린 문제에 대한 해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다 보죠? 보고 나서 그럼 끝났냐? 그린 챌린지라는 걸 들어갑니다. 이 그린 챌린지가 뭐냐면요. 그 유형의 다른 문제를 2-3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 맞잖아요? 그럼 그게 녹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생각에 처음에는요. 무슨 공부를 태블릿을 보고 하냐. 저도 학력고사 세대다 보니까. 무슨 공부를 태블릿을 보고 하냐. 그게 게임이지 뭐 하는 짓이냐. 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페이퍼를 다 줬어요. 메솔릭을.
다 줬더니 1년 정도 주니까 이만큼씩 쌓여. 학생들별로. 그래서 이거 좀 너무 과도한 것 같아. 그럼 어떤 방법이 없을까? 태블릿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저희 아들을 실험 대상으로 했어요. 공부 좀 하겠다고 할 때. 야, 네가 한번 태블릿을 한번 해봐. 그랬더니 겁나 잘하는 거예요. 어때? 재밌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한 명 한 명 더 시켜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스올릭을 검증을 하는데 1년 반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검증을 하는 게 뭐랬냐면요. 매스올릭 그 과금을 안 했어요. 한 달에 10,000 몇천 원씩 제가 아이디비를 줘야 돼요. 그래서 100 몇십만 원 줬는데 지금 그때 그 16년도 3월부터 17년도 8월까지는 과금을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검증이 안 된 거를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머님들이 다 아시니까 다 그냥 그래서 작년 8월부터 이제 15,000원씩 나가요, 그게.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제가 받아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요게 지금 매스올릭에서 오답 노트 있잖아요. 오답 노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집합 단원을 이 날짜 동안에 푼 거에 대해서 틀린 거 있잖아요. 틀린 거가 자동으로 이제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되죠. 그럼 이 친구가 그 날짜 동안 푼 거 중에서 틀린 거를 다 출력을 해줄 수가 있어요. 쓸 필요 없죠. 예, 쓰면 더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쁜 건 아니지만 오답노트가 투입된 시간 대비 효과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럼 매스올릭만 쓰느냐 아까 보셨듯이 시중교재도 합니다. 같이 보완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저희 시스템이 그렇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앞에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과 그다음에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이랑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나 원장님 이제 하실 건데요. 잠깐 한 5분 정도만 쉬셨다가 여기 차도 있고요. 커피 드실 것도 있고요. 예, 하니까 화장실 잠깐 다녀오시고 나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